오메가3 비타민 D 면역력에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진짜로 오메가3 비타민 D가 면역에 좋은 건지, 그리고 둘 중에 어떤 게 좋은 건지 데이터 기반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ODU, 오메가3 비타민 D 유산균, 이게 면역력에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특히 오메가3 비타민 D가 면역력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한지,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를 추론해 볼 수 있는 최신 논문이 하나 나와서 그걸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메가3 자체가 염증 수치를 낮춰주고 면역세포의 과한 분화, 과잉 반응을 눌러주는 작용이 있고, 그로 인해서 과항진되는 걸 막기 때문에 자가면역성 질환까지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 이 비타민 D 또한 항암 작용도 있고 면역세포의 분화에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고, 면역작용에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둘 다 면역에는 필요한 성분이다 라는 건 알고 있죠. 이 오메가3랑 비타민 D 관련해서 근거 수준이 높은 최신 연구 논문이 나와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비타민 D랑 오메가3가 자가면역 질환을 예방하는데 과연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이걸 끊었을 때 2년 뒤에 계속해서 도움을 줬는지에 대한 추적 관찰을 한 연구입니다. 이 논문은 바이탈 연구라고 해가지고 오메가3랑 비타민 D의 효과를 입증하는 실험이 2018년도에 공개된 적이 있거든요. 바이탈 연구의 후속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이탈 연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메가3 비타민 D를 섭취한 사람과 섭취하지 않은 사람의 한 2만 5천 명 정도를 평균적으로 5.3년 정도를 추적 관찰해서 어떻게 건강상 도움이 됐나를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암 발생률 자체를 낮추지 못했고 여러 가지 효과를 예상했던 게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여기에서 효과가 입증된 게 가장 유명했던 게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위험을 오메가3 비타민 D가 22% 정도 감소시켰다라는 데이터가 나왔고, 심근경색에 대한 위험을 28% 감소, 암에 대한 사망률을 25% 감소, 그런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여러 인종과 그리고 오랫동안 대규모로 추적 관찰을 했고,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비용 펀딩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중립적인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연구가 나온 게 최신 연구, 2024년에 발표된 연구인데요. 이 2만 5천 명 정도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오메가3랑 비타민 D를 먹지 말고 2년 정도 뒤에 몸 상태 체크해보면 어때? 라고 해서 2만 3천 명이 거기에 동의해가지고 2년 동안 오메가3 비타민 D를 끊었다고 합니다. 바이탈 연구에서는 비타민 D를 5년 동안 꾸준하게 먹었을 때 자가면역 질환, 류마티즘, 루푸스, 갑상선 질환, 이런 전반적인 자가면역 질환의 위험도를 15% 감소, 비타민 D 2000단위 섭취했을 때 기준이고 오메가3는 1000ml거든요. 1000ml를 먹었을 때는 자가면역 질환의 위험도를 13% 감소시켰다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비타민 D는 2년간 끊어보니까 끊었으니까 당연히 자가면역 질환을 예방하는 작용이 끊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메가3는 섭취를 중단했는데도 동일하게 위험도를 17%를 낮췄다고 합니다. 이게 뭐지? 좀 황당한 일이죠. 왜 그런가 연구진들이 추론을 해봤는데, 이제 비타민 D와 같은 경우는 먹었을 때마다 필요량에 따라서 우리 몸에 수용체에 작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면역계나 갑상선 조절이나 칼슘 흡수 같은 걸 돕는, 뼈 건강을 돕는 그런 여러 가지 작용들을 보여준 건데, 끊어버리니까 비타민 D가 작동을 못하는 거죠. 잘 충분량의 비타민 D가 우리 몸에 작동이 된다면은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없을 건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부터 외국 사람 다 포함해가지고 햇볕을 잘 못 받거나 아니면은 식사가 좀 부실해가지고 비타민 D가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면역계 이상이 생긴다는 것이고요. 근데 오메가3는 근데 신기하게도 이걸 먹다가 끊어도 2년간에 걸쳐서 면역계 질환을 예방하는 작용들이 계속 지속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연구진들이 추론한 바로는 이 염증 반응 자체가 한 번에 뭔가 염증이 발생돼 뺨 하고 와 면역계 문제 생기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도미노 같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런 오메가3는 지속적인 염증 반응과 이로 인해서 면역계가 과항진되는 나쁜 순환을 고리를 끊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염증 조절과 면역계 건강에 오메가3가 오랫동안 작동되는 거다, 안 먹어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체질 자체가 염증이 많지 않는 그런 체질이 되는 것이고, 오메가3는 리셉터에 작용돼 가지고 호르몬의 영향을 하는 건 아니고 이 자체가 세포막과 우리 몸의 전반적인 구성 성분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몸의 전체를 이루는 성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세포가 바뀌더라도 다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랫동안 작동되는 것 같다라고
라고 저는 뇌피셜로 굴려봅니다. 그리고 같이 먹었을 때 더 시너지가 난다는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메가3는 오랫동안 염증 반응과 면역계 질환의 근본적인 나쁜 순환고리를 끊는 작용을 하고 비타민은 그때그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 데이터를 보니까 희한하게도 비타민 D를 먹게 되면은 건선을 예방하는, 그러니까 위험도를 낮추는 효과가 39%가 나왔는데 오메가3는 74%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위험도가. 이거는 정확한 이유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겠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건선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가 면역 질환의 오메가3가 오랫동안 효과를 보여줬다라는 데이터를 가져와 봤습니다. 약들약?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오메가3는 우리 몸의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해서 체질 개선해주는 작용을 하는 것 같고, 비타민 D는 우리 몸에 제대로 된 면역세포가 작동될 수 있는 건전지 역할, 넣었다가 끊으면은 효과가 없는 뭐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미있는 데이터가 있어서 가져와 봤고요. 면역계 질환이 있어가지고 이걸 케어하기 위해서는 되게 고용량을 섭취해야 되거든요. 뭐 1000ml로 안 돼요. 3000ml, 4000ml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비타민 D나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예방적 목적으로는 저용량, 기본 유지 용량만 먹어도 상당히 유의미하게 예방이 된다는 것이죠. 생활 습관을 잘 교정하면서 그리고 잘 먹으면서 이런 것까지 더해진다면 더 시너지가 날 수가 있겠죠. 물론 체중 감량하고 운동하면서 잘 먹는 게 더 중요한데요.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제품을 고르거나 섭취 방법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문의 주시고요. 좀 더 심도 깊고 깊은 질문이 필요하시면은 상세 설명란에 있는 링크 친환약사 어플로 문의 주시면은 빠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